네, 이게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그 클래스를 프린트문에서 클래스의 객체를 출력할 때 그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문자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열 형태로 화면의 출력 내용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그때 toString 메서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toString. 이해되시죠?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해시코드와 equals를 설명을 드릴게요. 해시코드와 equals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클래스. 자, 여기는 메인 메서드 안쪽입니다.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두 번째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T 2번이라고 할게요. 생성자 만들고요.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0,0이라고 만들어 볼까요? 기본 생성자도 사용할 수가 있고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PT 2번 출력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시면 아마 출력문이 하나가 더 나왔을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프린트를 하나 넣을까요? 이렇게. 자, 위쪽까지는 우리가 포인트 1에 대해서만 한 거였었고요. 여기 빈줄 아래쪽에서 출력한 거는 새로 만든 객체예요. 새로 만든 객체. 새로 만든 객체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PT 1번 같으냐? PT 2번.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는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잖아요. 뭐라고 나올까요? false라고 나와요. 첫 번째 포인트도 0,0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0,0이에요. 근데 두 개의 포인트는 같이 않대요. 같이 않대요. 자, 이거는 이 연산자, 같은지라고 얘기하는 이 연산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두 객체의 무엇을 비교하냐면 주소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지금 스택에 두 개의 지역 변수가 있어요. 스택에 PT 1번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T 2번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PT 1번은요. 힙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뉴를 호출할 때마다 자바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요. 항상 새로운 객체를 만듭니다. 디폴트 생성자를 이용한 것도 기본값으로 만들어요. 얘를 가리키는 게 PT 1번이에요. 얘를 가리키는 게 PT 1번이고요. PT 2번은 생성자를 또 불렀어요. 생성자를 또 불렀기 때문에 또 다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x라고 하는 변수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y라고 하는 변수도 0이라고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변수들이 저장하고 있는 값은 같지만 그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주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얘는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하는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비교하는 거는 실제로 그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져 있는 곳에 메모리 주소값을 비교를 합니다. 메모리 주소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얘와 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같다 다르다 마찬가지예요. 같다와 다르다 연산자는 객체가 인스턴스라고 할까요? 인스턴스가 생성된 주소값, 참조값을 직접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마다 인스턴스는 새로운 인스턴스가 힙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힙에 생성됩니다. 붕어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붕어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반죽과 붕어빵에 들어가는 뭐 팥의 양과 완전히 똑같은 그런 붕어빵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 두 개는 다르죠. 그렇죠? 앞에 구워진 붕어빵하고 뒤에 구워진 붕어빵은 다른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성분이 완전히 똑같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비교하는 거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마다 다른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equals는 false를 리턴할 수밖에 없어요. new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들은 항상 false를 리턴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인스턴스의 주소값이 아니라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두 개의 객체가 내용이 같다면 같다라고 리턴을 해주고 내용이 다르다면 다르다라고 리턴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equals예요. 그게 뭐냐면 equals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할게요. 연산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equals method 이렇게 할게요. pt 1번 equals를 하고 pt 2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등호가 여기 에러 나죠. 이거는 묶어주란 얘기예요. 괄호로 묶어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비교 연산을 더하기보다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equals 메서드도요. equals 메서드도 false를 리턴해요. pt 1번과 pt 2번이 다르다라고 리턴을 해요. 자, 우리는 포인트에서 equals를 만들지 않았어요. 포인트에서 equals를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equals는 누가 가지고 있는 equals를 가지고서 비교를 동작을 하는 걸까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equals를 가지고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얘가 스트링 클래스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뭐 포인트 클래스인지 자동차 클래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이런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줄 수 있게끔 메서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equals가 JDK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비교를 해주는 거라면 좋겠지만 JDK 안에 있는 클래스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클래스들
개발자가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는 이런 클래스에 대해서도 equals가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에서는 어떻게 equals가 무엇을 비교하도록 만들어져 있냐면 해시코드를 비교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시코드를. 해시코드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결국 메모리 주소값을 비교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일한 결과를 줘요. equals도. 그러면 우리가 오브젝트는 해시코드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해시코드를 비교하지 않도록 equals를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포인트 클래스로 갈게요. 포인트 클래스로 가서 여기서도요. 컨트롤 스페이스. 아까보다 목록이 하나 줄었을 거예요.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해버렸기 때문에 equals를 오버라이드 하시는 거예요. equals. 자, 그럼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equals는요. 파라미터 타입의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여기에 포인트 타입이 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스트링 타입이 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아니면 자동차 타입이 와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은 요거는 바뀌면 안 돼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리턴 타입이 불리언이라고 되어 있고 이름이 equals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파라미터가 오브젝트라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따라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가 이거 못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죠? 파라미터가 몇 개 선언되어 있는지 파라미터 타입이 뭔지 외우고 다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클립스한테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무엇을 리턴할 거냐면 무슨 타입 리턴해야 돼요? 무슨 타입 리턴해야 되죠? 불리언 타입 리턴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리언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거예요. 그리고 리턴할 때 그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리턴하면 되겠죠. 적어도 이렇게만 되면 돼요. 자, 이거는 무조건 어떤 값이 들어오든 어떤 객체가 들어오든 무조건 같지 않다라고 리턴해버리는 메소드예요. 무조건 같지 않다라고 들어오는 메소드고요. 이제 이거를 조금만 수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수정하면 되냐면 if 자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요. 포인트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포인트가 아닌 것은 비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검사하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는 파라미터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가 인스턴스인가요? 누구의 인스턴스인가요? 포인트의 인스턴스인가요? 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X좌표와 X좌표끼리 비교하고 Y좌표와 Y좌표끼리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끼리 서로 같고 Y좌표끼리 서로 같으면 같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르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포인트 객체가 아니라면 그냥 밖으로 넘어가면 돼요. 밖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무엇을 리턴하는 거예요? false를 그냥 그대로 리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의 값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X좌표라고 쓰려고 했더니 X좌표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오브젝트는 지금 무슨 타입이에요? OBJ는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포인트 타입이 아니에요. 그죠? 포인트 타입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는 거예요. 포인트 타입으로. 어더라고 할까요? 어더. 포인트로 타입 변환. 그러니까 전달받은 매개 변수를요. 포인트 타입으로 타입 변환,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 포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변환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스턴스 오브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다형성의 위험성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에 어떤 타입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포인트로 변환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타입인지 검사하고 포인트 타입이 맞을 때에만 포인트로 변환하면 돼요. 그죠? 그 변환한 거를 여기다 저장을 한 거고요. 사실 OBJ와 other는 같은 거예요. 같은 녀석을 다 가리키는 것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x와 이제는 other가 가지고 있는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타입 변환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y와 다른 녀석이 가지고 있는 y가 서로 같으면 돼요. 그럼 이때 리절트를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코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와 다른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x좌표가 서로 같으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와 다른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y좌표가 서로 같으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우리는 같은 걸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false, 다르다고 하겠다. 라고 만든 거예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세요? 내용은 이런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무조건 false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 오브젝트에 포인트가 아닌 게 들어오면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false를 리턴을 해요. 근데 만약에 오브젝트에 포인트가 들어오면 여기가 true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캐스팅이 안전하게 캐스팅이 되겠죠. 안전하게 캐스팅이 된 상태면 여기에서 점을 쓰면 X 좌표를 창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X좌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와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other라고 하는 것은 OBJ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얘가 여기로 온 거고 얘가 여기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 other는 파라미터 OBJ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전달된 객체가 가지고 있는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if문이 false가 될 거예요. false가 되면 여기를 건너뛰겠죠. 리절트 값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냥 내려가겠죠? 그럼 여전히 false예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는 false를 리턴하거나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는 true를 리턴하거나 인 메서드인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세요. equals 연산자는 계속해서 false를 리턴하지만 죄송합니다. 연산자. 등호 두 개를 사용한 연산자는 false를 리턴하지만 우리가 만든 equals 메서드는 true를 리턴해요. 이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실제로 생겨나 있는 녀석은 다르지만 두 개의 성분이 완전히 똑같으면 우리는 equals 같은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여기 무조건 주소값을 비교를 해요. 이 연산자는. 그래서 그 생성자가 다르게
생성자가 두 번 호출됐으면 PT1에서 생성자가 호출됐고 PT2에서 생성자가 호출이 됐으면 PT1과 PT2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예요. 서로 다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false.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오버라이드 하기 전까지는 equals도 등호랑 똑같이 주소값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false를 리턴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버리니까 주소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다시 얘기해서 멤버 변수들의 값을 이용해서 비교하도록 된 거예요. 네. 해시코드 값이야. 해시코드라고 하면 그렇고요. 참조값. 해시코드? 해시코드가 맞네. 원래는 해시코드 값으로 비교,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포인트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한 equals 메서드는 멤버 변수 x와 y 값, 멤버 변수 간단하게 tilde x, y 값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에 x 값도 같고 y 값도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true가 리턴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드 하기 전의 결과와 오버라이드 한 후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equals는 필요한 경우에만 오버라이드 하세요. 필요한 경우에만 오버라이드 하시고 어떤 경우에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스트링 클래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실 때에는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같은 타입이냐? 같은 타입이면 어떤 멤버들을 비교할 거냐? 그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실 때는 반드시 같이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될 메서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시코드. 해시코드는 원래 객체가 생성된 곳에 주소값을 리턴하는 녀석이었는데 이제는 주소값을 리턴하게끔 해시코드를 만들면 안 돼요. 자, 일단은 그 시그니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포인트 클래스 안쪽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해시코드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코드. 이 해시코드라고 하는 클래스,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equals 메서드가 true를 리턴하는 두 개의 인스턴스는 그냥 equals 메서드가 true를 리턴하는 인스턴스들은 해시코드 값이 같아야 돼요.
이 조건만 만족하도록 어떻게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equals 메서드가 true를 리턴하는 인스턴스들이에요. false를 리턴하는 인스턴스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equals가 false를 리턴하더라도 해시 코드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equals가 true를 리턴하면 해시 코드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면서 해시 코드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중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몇몇 라이브러리에서 그 equals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먼저 해시 코드가 같으냐 이거를 먼저 물어보고 해시 코드가 같으면 얘네들 같은 녀석이야 라고 그냥 비교를 해버리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 애들 때문에 equals는 같게 만들었는데 해시 코드를 같게 만들지 않으면 해시 코드를 먼저 보고서 두 개가 주소값이 다르니까 얘네들은 equals를 볼 필요도 없어 하고서 넘어가 버려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어떤 일부 메서드들은 메인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해요. 만약에 PT1번의 해시코드 값과 PT2번의 해시코드 값이 PT2번의 해시코드 값이 같다면 이거를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비교한 다음에 두 개가 해시코드가 같네? 그러면 PT1번이 PT2번과 같은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든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equals를 먼저 호출하기 전에 해시코드를 먼저 비교해보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equals는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으면 메인에서 얘를 비교하기도 전에 해시코드를 먼저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서 false가 나와버리면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같다라고 만들어 놔서 어떤 일이 동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일을 동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에는 위에 비교하는 거 없이 바로 이것만 바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지만 일부 라이브러리의 코드들이 equals를 비교하기 전에 해시 코드를 먼저 비교하고 얘가 같은 경우에만 다시 equals를 들어가게끔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서 해시 코드가 달라버리면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 일도 안 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equals를 만드실 때 만약에 오버라이드 하게 되면 equals를 오버라이드 하시게 되면 반드시 해시 코드도 오버라이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은 equals가 true를 리턴하는 녀석들은 해시코드의 값이 같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제약사항은 딱 이거예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메서드 설명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면 메서드가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오브젝트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해시코드 밸류를 리턴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x와 y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x 더하기 y를 리턴하거나 뭐 x에다가는 10을 곱해주고 y에다가는 아무것도 곱하지 않고 리턴을 한다거나 인트를 리턴해야 되죠. 인트를. x가 더블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전부 다 인트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할게요. 더블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더블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value of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얘네들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다 x 넣고요. 여기에서 해시 코드 뭐 곱하기 10 더하기 더블 sum 뭐 value of 그다음에 y 그다음에 여기에 해시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인트가 돼요. 인트를 여기 있는 코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x라고 하는 값의 해시 코드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 y라고 하는 값의 해시 코드를 더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x하고 y만 같으면은요 해시 코드가 같아져요. 해시 코드가 같아져요. 네.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인트를 리턴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더블 클래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alue of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equals 메서드를 만드실 때에는 해시 코드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를 하지 않아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있는데 가끔씩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뭐 결과가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결과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false, true. 여기를 return 제로요? 무조건 다 return 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인스턴스가 해시코드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맵이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할 때 문제가 돼요. 제가 해시맵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문제가 좀 됩니다. 맵이라고 하는 객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녀석들은 다르다라고 보여주는 게 좋고 같은 녀석들은 같다라고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시맵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해시코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시코드라는 걸 할 때. 한 가지 예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PT 1번의 해시코드하고 PT 1번하고 PT 2번이 서로 equals가 true를 리턴하잖아요. PT 1번의 해시코드 값하고 PT 2번의 해시코드 값이 같은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PT 1번 점 해시코드 그리고 PT 2번의 해시코드 출력을 해보시면 둘 다 0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x도 0.0, y도 0.0이기 때문에 뭐 곱하기 10 더하기 0 해봐야 0이에요. 0이고요. 또 다른 포인트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포인트 PT 3번 이렇게 만들고요.
행성자를 호출을 해서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뭐 1.0 이렇게 만들까요? 그리고 0.0 이렇게 만들까요? y좌표는 같지만 x좌표가 다르죠. 요거는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러면 equals 먼저 해볼게요. pt 1번 점 equals pt 3번. 결과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이 결과는 false라고 나와야 돼요. false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해시코드 값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해봐야 알아요. pt 3번의 해시코드. 1번의 해시코드는 위쪽에서 출력이 됐으니까 3번의 해시코드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시코드가 나와요.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오버라이드 하게 되는 그런 메서드가 투스트링이 제일 많아요. equals를 오버라이드 하는 경우에는 해시코드까지 해야 된다. 해시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equals가 true를 리턴하는 녀석들은 같은 정수가 리턴이 되게끔 그것만 지켜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 네. 뭐 모두 다 0으로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에러가 나진 않습니다. 네. 근데 해시맵이라고 하는 거에서 동작이 조금 잘못될 수는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